김지영 씨 부부의 집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쉴 줄 모르는 김지영 씨. 아니 이 어두운 밤에 어딜 가는 걸까요? 낮에 와서 낚시하면 안 돼요? 낮에. 가. 왜 이렇게 캄캄하게 야행성인 낙지는 어두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얘가 깜깜한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은큼한 애야. 그런데 갑자기 망둥이를 집어던지는 지영 씨. 어머, 어머. 죄 없는 망둥이한테 왜 이러세요? 왜 죽여? 살아있으면 낙지 발이 여기 붙잖아요. 그럼 얘가 딱 이렇게 하고 낙지를 도망 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쌍해도 얘 좀 이렇게 기절을 시켜. 기절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낙지 잡는데 필요한 준비물인 망둥이도 잡았겠다. 낙지가 살고 있는 집만 찾으면 되는데요. 굴 껍질들 사이에 낙지가 있을 만한 구멍에 망둥이를 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낙지를 잡기도 전에 지쳐버린 민정 씨. 나는 못 잡겠어. 그때 망둥이를 향해 다가오는 낙지. 자신의 빨판을 이용해 망둥이를 잡아당기는데요. 연애할 때만 밀고 당기기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봅니다. 망둥이를 살살 잡아당긴 후 낙지를 잡아채야 하는데요. 그렇게 낙지의 다리를 잡고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잡았다. 아우, 너 낙지야. 낙지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쁜 놈. 살려고 도망쳐 보지만 어림없는 소리. 가을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르기 시작한 낙지. 지금은 이렇게 척척 잡아 올리지만 처음에는 허탕치기 일쑤였답니다. 대단하다. 동네 사람들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배우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부담백이나 이런 몸에 힘이 생길 수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낙지를 잡으러 다녔던 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도 없이 망둥어 뺏기고 수도 없이 발도 잘리고 아까도 잡다가 발 잘려가지고 그냥 땅을 치고 맞아. 갯벌까지 나온 김에 민정 씨도 낙지 잡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꾸 여기서 얘를 김지영 씨의 친절한 시범과 설명을 뒤로 하고 구멍에서 낙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민정 씨. 선생님, 아무 기척도 없는데요? 나와, 이리 나와. 하염없는 기다림. 과연 낙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망둥이만 빼앗겼네요. 근데 나도 이렇게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 뭐? 안개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물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11시 물쯤이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편안하더구만. 지금 물 들어올 때 된 건 아니지. 우리 나가자,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갑자기 안개 끼면 어떡해, 빨리 나가. 지금 낙지 우리 몇 개 잡았지? 낙지 3개. 3개 잡았는데 3개만 가져도 우리 집 아저씨하고 민정 씨하고 실컷 먹으니까 갑시다. 가서. 힘들었지만 막 잡은 신선한 낙지로 만드는 음식. 그 맛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중남 태안에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조용한 바닷가에 자리 잡은 김지영, 김종문 씨 부부의 집. 이 바다에 남편인 종문 씨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굴 껍데기 아닌가? 맞습니다.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바로 신선한 굴인데요.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먹을 수 없는 굴이라고 하네요. 다 들어가네. 먹어, 빨리 먹어. 여기 있어. 얼른 먹어. 나 이렇게 들고 먹을 거야. 근데 굴이 너무 작아. 이거는 자연산 깜정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돌굴이구나. 하지만 처음부터 이 맛있는 굴을 맛볼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동네 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유암 말기에서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6개월 그런 시한부이 생겼어요. 유한 말기였다. 어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놀램보다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당신 이게 이런 게 있더라. 그 항암제 대용할 수 있는 풀들이 있는데 당신 그거를 따라 주실 수 있는가요? 그랬더니
자기를 좀 편안하게 죽을 수만 있으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시골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환자가 여기를 원한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렇게 산이 평풍처럼 쳐 있고 앞에 바다가 앞에는 있고. 바다고 자기가 딱 죽기 좋더래. 사람들 눈이 안 뜨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어 선택한 이곳 태안. 하지만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자연과 함께하다 보니 점점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기어있다 빼놓고 가려고. 그 이후로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기 시작했다는 김지영 씨에게 자연은 시장이고 가게입니다. 채소를 직접 기르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 지영 씨만의 노하우도 갖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우리 고구마 대박이야 언니 대박. 어디? 와, 이거 봐. 어머머. 우와 이건 완전 왕건. 고구마 순이 크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러게. 야 정말 우리 신랑처럼 뭐하냐. 가을이면 수확하는 재미로 산다는 김지영 씨. 이번엔 토란을 수확하러 갔는데요. 얘 왜 이렇게 진짜 안 빠져? 지금이 제철이라는 토란은 칼륨과 칼슘이 풍부해 땅이 품은 알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렇게 김지영 씨가 밥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을 선수 준비하는 동안 남편인 김종문 씨는 나무도 하고 집안의 구전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15년 전 위암 때문에 48kg의 몸무게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던 김종문 씨.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복했다가 바로 닫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뭐 사인 그참 그러곤 깨나니까 고통이 뒤따르더만 다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잡아온 낙지로 요리를 해볼까요? 먼저 낙지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함께 볶아줄 단호박과 버섯을 큼지막하게 썹니다. 이때 식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은 최소화하는 게 맛의 비법. 김지영 씨가 씻고 있는 나물 뭔지 아세요? 민들레. 바로 위와 장에 좋다는 민들레 나물입니다. 봄에 따다가 말려놓은 민들레 나물도 소금을 넣고 버무린 뒤 볶아주면 되는데요. 흑설탕. 자연과 함께하다 보니 도시에선 보기 힘든 나물 종류도 이 집에는 추천입니다. 김치찌개도 간을 최소화하다 보니 싱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은 민정 씨, 이번엔 가위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맛이 어때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물을 마셔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나. 이렇게 해서 완성된 아침 밥상. 단호박과 버섯, 낙지를 함께 볶은 요리부터 짠맛을 줄이기 위해 단호박을 함께 넣어 만든 민들레 무침, 소금을 최소화해서 담근 김치까지 있네요. 이 민들레 드셔보세요. 진짜 민들레도 민들레 나물도 언니만 쓰니까 하지 웬만하면 안 한다. 둘이만 살짝 드셔요? 응. 영광입니다. 이 귀한 걸. 낙지가 직접 잡아서 그런지 더 맛이 더 맛있지. 노동하고 나서 먹는 거. 근데 언니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낙지를 몇 개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맵지 않아도 맛있네. 처음에는 이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부부. 정말 이거 언니 봐봐. 이거 낙지 잡으면 이 손톱이 못 자라. 다 달아졌어. 이거를 이렇게 언니 새벽에 봤지만 막 이거 쑤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 자랄 시간이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여기 상담하러 오시면 그래. 남자분이 암에 걸렸으면 내가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손톱 반만 다르면 살아납니다. 그래. 네, 손톱 반만 다르면 살아납니다. 그래. 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자연 그대로 공기 좋고 네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연에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김지영, 김종문 부부. 하지만 위암 남편을 살린 최고의 힘은 아내의 헌신과 사랑 아닐까요? 우리 김종문 씨가 또 역시 위암 말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음식들이 바로 이 앞에 지금 찾아져 있습니다. 뭐
질경이, 뭐 민들레 다 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까 황금 낙지. 김민영 씨가 낙지야 했던. 딱 눈에 들어오네요. 요거죠, 요거. 예, 그 단호박하고 함께. 아우, 단호박. 위에 뭘 뿌리신 거죠? 흑임자. 흑임자. 검은 머리 섞어서 난다는. 드세요. 이렇게 예. 좀 섞어서. 섞어요? 예. 저분이 좋은 걸 알아서 낙지 만드시려고. 근데요, 저 낙지도 좋지만 네. 낙지를 잡는 과정이 그 또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네. 운동도 되고. 그 뻘에 가서. 그럼요. 미끈거리는 그 진흙 바닥에서 막 그냥 뭐 균형 잡느라고 애쓰면서 다녔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졌고요. 감기 때문에 저 고생할 줄 알았는데 코감기도 안 들었어요. 어패류를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 사시니까. 네. 어패류가 항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패류보다는 이제 어패류랑 해조류. 해조류는 특별하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패류와 또 생선. 고도 이렇게 우리 오메가3 지방산 쪽이 좋죠. 특히 낙지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이렇게 드시나 봐요. 네. 낙지는 이제 타우린이 많아서 이렇게 자양 강장 효과를 시키는데 어떤 음식보다 좋아요. 자,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네, 퀴즈. 산삼 아시죠? 산삼. 산에 있는 산삼이 산삼. 네. 바닷속에 있는 산삼은 뭐? 해삼. 그거는 인삼이죠. 바닷속에 인삼이 해삼이고 바닷속의 산삼은 전복. 전복. 낙지는 어디의 산삼? 갯벌 속의 산삼.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소가 더위를 먹어 쓰러지면요. 산낙지를 먹이면요. 소가 맞아, 호박잎 싸서. 기운을 차릴 때 낙지만큼 좋은 거 없죠. 근데 지금 여기 호박하고 버섯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죠. 실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짜도 괜찮을 게 뭐냐면요. 호박에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박, 산후에 호박즙 먹고 붓기를 빼잖아요. 호박에 들어있는 나트륨, 칼륨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버섯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아쉬운 거. 베타글루칸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버섯이면 버섯 세포 벽 속에 들어있어서 대충 이렇게 씹어 먹어서 우러나지 않아요. 반찬에 이렇게 국이나 그런 데 넣어도 우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세포벽을 상처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항암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아, 말려서. 네. 근데 여기 네. 뿌리 음식, 고구마. 네. 이런 것도 자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자주 많이가 아니라 집에서 직접 키우니까 거의 뭐 1년 상시적으로. 365일. 태안 그쪽에 이게 호박고구마 건가요? 또 유명하잖아요. 저희 태안의 호박고구마가. 예. 맛있니? 네. 아, 예? 저도 아직 안 먹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노래요. 사실 낙지는 저희만 먹어서 죄송하긴 네. 한데 근데 고구마라도 왜 좀 어떻게 드시죠? 지우들만 먹냐 그냥. 아니 먹는 거 쳐다보는 것처럼 추접한 게 없어. 아니, 고구마는 대표적인 식이섬유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구마는 이제 위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대장에 도움이 많이 돼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고구마를 이렇게 쪄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날 고구마를 그냥 어제 이렇게 캐서 드셔도 찐 좋겠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지영 씨도 참 대단하신 게 원래 서울에 사셨잖아요. 네. 근데 시골 가서 직접 이렇게 다 캐고 만들고 네. 이러시는 거 네. 적응 잘 되셨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을 것 힘들었어요.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낙지 잡는 것도 네, 직접 잡고. 이제 그 허약해진 몸이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뭔가를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15년이 흘렀어요. 아니, 방송 중에 식사를 저기, 하시는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예? 아니야, 오늘 점심 못 드셨고, 점심 안 드실 거예요? 식사를 하세요. 이 좋은 낙지와 이 단호박도 과하게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탈나죠. 되죠. 그래서 그 요리를 했던 건데 네. 지금 선생님이 궁합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기뻐요. 근데 김 선생님은 그 여기서 그러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하시고 그 1년을 해야 되는데 네. 4개월 하고 포기를 했어요. 왜,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힘든 게 저는 그 다른 거보다는 일단 그 한 달에 2번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강박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력 수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꼭 맞아서 난 데는 확증이 있어 모르는데 그거를 아무도 난다고 보장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 자연 좋은 곳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책을 찾다 보니까 아 자연에 이걸 맡겨보면 어떨까 먼저 제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거 항암제만 안 맞게 해주면 자기는 그걸 따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네. 암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떠셨어요? 오직 살려야겠다는 그런 것밖에 그러니까 없었을 뭐 것 나한테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근심하기 이전에 저는 산과 바다로 다녔으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용감하시네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늘상 우리 집 양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그 쓴 것도 정말 마다 않고 드셔줘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생명초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한들 본인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민들레나 지금 이런 질병이 종류인가요? 이게 조금 저렇게 이제 핀 거는 또 여름에는 나물로 해서 먹고 저거를 이제 주로 겉절이식으로 새콤달콤하게. 지금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 상태는 좀 덜 써요.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채취해 오신 거면 제가 안 먹을 텐데 태안 걱정 신선한 안 거. 하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그 효소를 내서 드실 수도 있는 아까 거예요? 그렇게 네네네. 질경이 그러니까 민들레, 그때 저는 선생님처럼 뭐 효소 생각보다는 우선 싱싱한 거를 드시게 해야 녹즙과 되겠다. 이제 나물로 해서 드시게 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면 그래도 어떤 당분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에 들어가서 뭐 괜찮겠다 싶지만 이걸 녹즙으로 해서 드시면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쓴 게 위에 들어가면 위에 부담을 안 줄까라는 생각을 자극될 수 있어요. 예, 자극될 수 있을 것 이제 같아서. 맛 중에 네. 쓴맛만큼 위에 부담이 없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쓴맛은 건위 작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봄에 먹는 나물 중에 대표적으로 쓴바귀를 먹습니다. 쓴맛 자체가 위를 깨워요. 그래요. 잠들어 있는 위를 깨워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거죠. 확실히 위험은 보면